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자,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후반부 3분의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신약성경 본문을 마치고, 자, 지난 시간에는 로마에 맞서 유대인들의 대봉기로 향하는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서, 자, 그 사이 막강극으로 펼쳐진 이제 예루살렘 의장 야고보의 처형, 그리고 그 언저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두 개의 서신 히브리서,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내 이제 유대인의 대봉기, 그리고 성전 파괴로 가는 이제 그 서막 대봉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후 64년에 마지막 총독인 플로루스, 이 플로루스는 이제 고조되어 가던 메시아 운동을 대규모 봉기로 폭발시킨 장본인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제 그를 가장 악랄한 총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돈에 대한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뇌물이 없이는 결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요즘 말하는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죠. 봉기로 가는 첫 봉화는 당시 총독이 거주하던 이제 가이사랴에서 피어오르는데, 주 65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해묵은 갈등이 가이사랴에서 유혈 충돌로 폭발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총독부가 이제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험한 동거지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새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수시로 거행하면서 유대인을 조롱했는데, 이게 왜 조롱인가? 자,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자의 정결례를 할 때 새가 등장하는데, 그 새를 빗대서 유대인들을 문둥이로 경멸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문둥병자여서 애굽에서 강제로 쫓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허황된 잘못된 출애굽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자, 유대인들은 은 8달란트의 거금을 플로루스 총독에게 뇌물로 주고 상소를 합니다. 하지만 총독 플로루스는 어떻게 합니까? 뇌물만 꿀꺽 삼키고 상소는 무시하죠. 자, 더 직접적인 원인은 이 플로루스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파렴치한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국에 바칠 세금이라면서 성전 금고를 급습해서 17달란트의 거액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금함을 통째로 그냥 가져가는 거,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군중들은 이제 플로루스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성전으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플로루스는 군대를 풀어서 무차별한 살해를 하게 되고 대학살의 참극이 일어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자 예루살렘 성전 책임자였던 엘르아살은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매번 아침 번제 때 로마 제국 황제와 그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날마다 드려오던 희생 제사를 중지하면서 반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주 66년 9월 초 반란군들은 성전 북쪽에 있는 로마군 수비대가 있는 안토니우스 요새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대 광야에 있는 엔게디에서는 열심당 출신의 메나헴이 주도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는 그 옆에 있는 마사다 요새의 무기고를 급습해서 무장한 채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죠.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엘르아살, 성전 감독이었던 엘르아살과 뒤늦게 도착한 메나헴 간에 2주간에 걸친 내전이 벌어지고 메나헴이 살해됩니다. 자, 메나헴이 죽자 그가 이끌고 온 열심당원들은 마사다로 퇴각해서 엘르아살이라는 새로운 지도자 지휘 밑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후 3년간 마사다에서 벌어지는 대항전의 주인공들이 되죠. 자, 상황이 이렇게 치닫자 유대 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시리아 총독 갈루스가 출정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거센
반란군들의 저항을 받고 퇴각을 하는데, 퇴각하던 도중 반란군의 게릴라 공격을 받고 도주하게 됩니다. 이 반란군들의 초기의 인상적인 성공은 과거의 그 마카비 혁명의 어떤 극적인 승리를 다시 떠올리면서 신병 모집을 부채질합니다. 마카비 혁명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마따띠아가 주도하면서 그 5명의 아들이 주도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 혁명이 성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카비 독립 왕조가 탄생했는데 시작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로마 제국은 마카비 반란군들이 상대했던 셀루코스 군대와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결국 이제 국지적인 폭동은 전국적인 반역으로 확산되고요. 독립운동으로 반란의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독립을 기념하는 뜻에서 자체적인 동전을 주조하고 전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을 담당할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갈리 지역의 사령관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마따띠아죠. 그래서 마따띠아의 아들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평화파였고 현실주의자였어요. 처음부터 이 반란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과거 상대했던 마카비 반란군이 상대했던 셀루코스 군대와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로마군은 급이 다르다. 그때는 미들급이었다면 지금은 슈퍼 헤비급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는 로마군의 파상적인 공격을 받고 항복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는 로마인으로 전향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성을 하사받고 이름도 로마식으로 바꾸고 훗날 역사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바로 그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유대인 전쟁사, 유대인 고대사, 유대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책들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 1세기를 배경에 대한 역사의 배경, 이런 것들은 다 이분의 저작에서 우리가 이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퇴각으로 간신히 안디옥으로 돌아온 갈루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치욕으로 병사하게 됩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후임으로, 시리아 총독 후임으로 무키아누스를 임명하죠. 하지만 이 반란이 시리아 총독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그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네로는 유대 문제만을 전담할 적임자를 찾았죠. 그가 바로 누구였는가? 당시 영국에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있던 당시 최고의 명장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었습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 황제가 자작시를 발표한다며 장군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할 때 그 황제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는 자기가 출세하긴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폭군이긴 하지만 공과 사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베스파시아누스 유대 반란군 진압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가 출정합니다. 그는 5군단, 10군단, 15군단 이 3개의 군단에 무려 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유대 땅에 프톨레미 여기 돌레마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는 악고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사령부를 차립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사령관인 요세푸스의 사령부는 바로 요 가리스에 있었고요. 나중에 이 세포리스는 이제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도시인 세포리스는 일찌감치 백기투항을 하고 요세푸스는 티베리아스로 퇴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타파타 여기에서 요타파타 요새에서 최후의 저항을 요세푸스는 하게 됩니다. 무려 47일간 저항을 하지만 결국 요타파타 요새가 함락이 되고 요세푸스는 포로로 잡히죠. 하지만 이때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는 이 전쟁 중에 자신과 나이가 같은 동년배인 요세푸스의 용맹과 인품, 학식에 매료되어서 이 둘 사이에는 국적을 초월한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 장군의 아들과 이제 우정을 쌓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요세푸스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감행하죠. 그는 베스파시안스 장군을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죠. 그리고서 그를 만난 요세푸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이 조만간 로마의 황제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천통지할 예언을 합니다. 이후 요세푸스는 로마 편에 서서 유대 반란군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는 이 고도의 심리전에 이용되죠. 이후 갈릴리 지역은 디베랴, 타리케아, 다볼산, 감나 등이 차례로 정복되고, 특히 감나, 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감나 이 지역에 열심당원들 무려 5,000명이 함락 직전 전부 낭떠러지로 자결함으로써 5,000명이 전부 자결함으로써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마사다에 있는 여기 1,000명이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감나 여기를 갈릴리의 마사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나의 함락으로 갈릴리에서 이 기스알라 이 지역이 이제 마지막 요새가 됩니다. 베스파시안스 장군은 아들 티투스에게 이 기스알라의 함락을 맡기고 자신은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이 기스알라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안식일만큼은 전투를 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고, 티투스는 흔쾌히 응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안식일 밤 야음을 틈타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 67년 말쯤 이 갈릴리 지역은 전부 최종적으로 함락이 되죠.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야분의 아소도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땠는가? 주 67년에서 6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예루살렘은 극심한 내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죠. 엘라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지도부, 그리고 기스알라에서 내려온 이제 요한,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도적들을 데리고 합류한 시몬, 이 세 파로 나뉘어서 지들끼리 내분,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의 조언자들은 반란군 내부의 분쟁을 최대한 이용할 것을 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둠의 요단 동편의 베레아 이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포위망을 점차 예루살렘으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결국 로마군의 수중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후의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